자,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몇 차 방정식? 이거 방정식의 근 구할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 x 빼기 1, x 빼기 2는 0 해서 x는 누구? 1 또는 2 대입하면 0 나올 거야. 다음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미지수의 적절한 x값을 구해주세요. 구했습니다. 됐죠? 이게 지금까지 했던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얘를 보는 그 관점을 조금 바꾸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릴 수 있나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시면 되죠. 첫 번째,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됐죠?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냐. 됐죠? 혹은 x절편이 누구냐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볼록과 오목을 혼용해서 쓰지 않고요. 볼록이라는 말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 아래로 이렇게 볼록해 라는 거야. 참고로 이렇게 그리면 얘를 뭐라고 불러? 위로 볼록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알려드림.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이 친구 꼭지점의 x좌표 말할 수 있죠? 누굽니까? 2분의 3입니다. 됐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들은 기억이 얼핏 나실 거야. 네, 얼핏 났다는 얘기,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요. 처음 듣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진짜 때려 죽여도 안 한 거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얘는 x가 2분의 3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됨.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0.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봐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0. 좌표 평면에서 y가 0일 때를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좌표 평면을 그려봅니다. y축과 x축을 갖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때 y가 0일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점을 한번 찍어볼 수 있죠. 자, 요 점의 y값은 0일 겁니다. 아니죠? 위로 올라갔지? 양수겠네요. 자, 이 점의 y값이 0일 겁니다. 아니죠?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y가 0일 때는 어딥니까? 라고 하면 이 x축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전부 다 y가 0일 때를 의미할 거야. 됐음? 그럼 y가 0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모아서 얘기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x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의 포물선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은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내 눈에는 선으로 보이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다시 y는 x. 다시 말하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둘이 만나는 교점.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됩니다. 됐음? 연립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러면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0, x축이 서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연립하면 되겠죠? y는 누구? y는 누구? 둘 다 y가 있으니까 서로 뭐 해줘?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방정식이 누구야? 얘야. 됐음?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나왔네. 그 말은 무슨 뜻?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을 확인했더니 그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1이었고 하나는 2였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됐음?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1차 함수 혹은 직선 혹은 또 다른 함수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린 필연적으로 뭘 만들어야 돼?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이 방정식의 근이 모름이에 둘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인 거야. 됐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도 얘기해 드리죠. y는 x제곱 2차 함수하고 y는 3x-2 1차 함수입니다.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줄래요?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둘이 yy 같으니까 같다라고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3x 빼기 2랑 같을 때 넘어가면 뭐가 돼? 제가 되는 거야. 됐음? 그럼 방정식의 근이 뭐였어? 1하고 2였죠? 함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눈에 보일 거고 그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1, 하나는 2였습니다. 라는 뜻인 거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제곱 그래프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블록인 기본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 1차 함수죠. 기울기 몇임? 3. 기울기는 3. y절편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뿅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 첫 번째 교점의 x좌표가 1, 두 번째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얘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으로 바꿔서 보기도 해요. 됐음? 우리가 보는 건 이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두 함수의 위치관계에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들이 다 납득이 돼. 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자, 교재 보시면 92페이지에서 2차 함수 그래프하고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판별식은 함수 얘기가 아니라 방정식 얘기잖아. 맞아? 그럼 방정식 이야기를 함수에서 왜 말합니까? 라고 하면 다음 2차 함수하고 x축 위치관계를 말하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x축 y는 0이랑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야. 근이 없다면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근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 무슨 뜻? 만나는 교점이 한 개다.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한 개다. 연립해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표현인 거야. 하나 더.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예요. 라는 말은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인 근을 갖는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게 바로 만나는 교점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91페이지 이야기 가장 위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서 갑자기 함수 얘기에서 판별식이 나오는 이유가 뭐였을까?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92페이지 이야기들 쭉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요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정리해 주세요. A가 0이 아닌 2차 함수 그래프식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거부터 합니다. 첫 번째, A가 양수다. 아래로 블록.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됐죠? 그 다음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얘네 둘 다 모두 꼭지점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다시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 축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를 기점으로 좌우가 항상 대칭입니다. 왜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왜 이런 거 있잖아.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썼던 표현.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는 걸 중3 때 연습했거든. 그래서 그 결론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음. 참고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 때도 또 표준형 바꾸는 연습할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냥 편하게 볼게요. 기본 문제. 숙제로 내줄 만한 문제들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봅니다. 자, 628번 문제 보시면서 문제에서 했던 이야기 이거죠. 다음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교점 개수. 요게 문제 질문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면서 말해도 돼. 그럼 그래프 그리면서 말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처럼 판별식 이용하는 과정도 해석해 봅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앞에 써져 있는 걸 옮겨 적는다. 좋은 표현 아니야.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다 말로 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보면 되겠지 하고 식을 씁니다. 잘 들으시는 게 포인트야.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해석이 잘 되면 식은 여러분들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관찰해 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프 그리려면 제곱 앞에 개수 봐야 되겠죠? 양수, 음수. 음수,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죠? 입니다. 됐죠? 마이너스 2a분의 p.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위로 볼록인 것까지는 그렸어. 그럼 x축이 어디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꼭지점의 y좌표를 관찰하시면 돼요. x에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x에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빼기 4가 되겠네요. 몇입니까? 0이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x가 2고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이 0이라는 걸 알았네. 됐습니까?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몇이었다? 0이었다. 그 말은 무슨 뜻? x축이 꼭지점 위에 이렇게 지날 거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 다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 몇 군데서 만납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한 개. 그래서 답은 몇 개? 한 개요. 끝.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위로 볼록 그려놓고 꼭지점에 x 찾아놓고 그 다음 함수값 하나를 넣어서 아 x축이 그럼 여기 있겠네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방정식으로 해석합니다. x축과 교점의 개수. 그럼 x축과 교점,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해서 방정식 만들면 되죠. 됐죠? 그럼 연립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4가 뭐가 될 때? 0일 때. 됐음? 왜? x축이 의미하는 게 y는 0이니까. 해서 둘 다 y니까 얘네 둘이 같다고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편의상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합니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0.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나요? 있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바로 구해버렸습니다. x는 누구? 2. 그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누구다? 2 하나밖에 없다. 됐음? 그래서 x가 2일 때 0 나온 값 하나밖에 없는 x축과 접하는 형태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해서 실제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사실상 개수를 말하라고 하면 인수분해는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 바로 판별식 보면 되죠. b제곱 빼기 4ac 짝수공식 b'제곱 빼기 ac 몇이야? 0이네. 판별식이 0이에요. 무슨 뜻?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근을 가져요. 만나는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됐습니까? 다음 방정식의 근이 모름이에요?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근이 모름이에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됐음?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 나온다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 있다는 뜻이죠. 이 방정식의 근이 없다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정확하게는 실근이 없다면입니다.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딱 한 개만 나온다면
둘이 만나는 교점이 한 개만 있다는 얘기겠죠. 해서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판별식을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납득이 됩니까? 됐어요? 됐어요? 해서 이렇게 628번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은 633번 같은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선 이런 상황을 봐달래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x축이랑 안 만났으면 좋겠대. x축 y가 몇일 때? 0일 때. x축 좌표 평면에서 y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다음 2차 함수하고 y는 0을 연립했을 때 안 만났으면 좋겠어.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그럼 는 0으로 연립하시면 나오는 방정식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는 0.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음. 판별식 짝수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음. 해서 k는 누가 온다? 4보다 큰 값들이 오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해서 다시 지금 이거 받아 적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드립니다. 의미 없어요. 들어야 된다고. 판별식 짝수공식 4를 나눈 게 짝수공식이거든. 근데 어차피 판별식은 양수, 음수, 0을 보기 때문에 4를 나눠도 양수, 음수, 0은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됐죠? 다시 받아 적는 친구들한테 얘기해드리면 아니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납득이 되면 왜 썼는지를 알게 돼. 이걸 정리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너 앞머리 자르고 왔어요? 짧아진 것 같죠? 자, 갑니다. 94페이지로 갑니다. 94페이지 644번.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 그래프 나오는 문제, 도형이 나오는 문제, 아무튼 뭔가 그림으로 주고 활용시키라는 문제. 너무 싫어해. 나도 싫어해요. 그렇지만 보겠습니다. 왜?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요 따위로 그렸음. 2차 앞에 제곱 앞에 계수 양수 음수. 그러니까 아래로 불러 그렸잖아. 잘했네. 그리고 문제를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뭐가 써져 있어요? 뭐가 써져 있습니까? 숫자 보이지 않아? 네, 마이너스 2라고 2, x 절편 줬죠. 여기 보면서 선생님 여기다 2 쓴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하면 요거예요. 2,0, 마이너스 1,0이라고. 다시 말하면 x절편 두 개를 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야.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 y가 몇일 때? y가 몇일 때? 0일 때. 다시 말하면 다음 2차 함수 y가 0일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 나오게 하는 x값 두 개를 준 거네. 다시 말하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2라고.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했네요.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1은요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2는 b. 결론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방정식 이야기를 계속 답습합니다. 대신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조금 생길 수는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되겠죠? 많이 힘들어? 그럼 힘내볼까? 됐죠? 자,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651번 문제를 볼 겁니다. 자, 651번이에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 말은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됐습니까? 그럼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볼까요? 라고 하면 몇 개가 보여야 된다? 서로 다른 두 개가 보여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볼게. 뭐 하면 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을 풀면 되죠. 연립합니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 넘겨서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 빼기 k는 0.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해서 정리합니다. 1 플러스 4k가 0보다 큼. k는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되겠네요. 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끝. 됐죠? 이제 볼게요. 자, 671번입니다. 나머지 문제들, 여기 기본 문제들은 꼭 잘 해결해 주시고요. 힘내요. 알았지? 자, 보시면 2차 함수가 있고요. 다음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2차 함수를 줄 테니까 이 x의 범위가 2부터 6 사이에 있을 때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자, 참고로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말은 y에 올 수 있는 함수 값의 최대 최소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요? 윗볼록 아랫볼록.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왜? 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됐죠? 그 다음 꼭지점의 x좌표 말할 수 있습니까? 몇이에요? 3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x의 범위는 2부터 6까지잖아. 그럼 얘는 x가 3일 때니까 얘보다 왼쪽으로 한 칸 가야 x가 2일 때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3칸을 가면 x가 6일 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x가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여기만 잘라서 요 부분만 보고 싶다고. 다른 데는 안 본다. 됐음? 그럼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됐죠? 최대값, 최소값. 그럼 봐봐. 여기서 최대값, y값이 가장 클 때는 언제일까? 3이죠. 됐음? y값이 가장 작을 때는 언제일까? 6. 됐죠? 이때 여러분들 보시는 건 이거지. 요렇게 무수히 많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을 거야. 그때 y값은 뭐냐면 이 점의 높이를 의미한다고. 됐음? x축 위에 점이 있으면 y값 몇이야? 0이야. 이 x축보다 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y값이 양수가 되는 거야. x축보다 밑에 점이 있으면 y좌표는 음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 높이를 보면 돼. 가장 높을 때가 y가 가장 큰 값일 때, 가장 낮을 때가 y가 가장 작은 값일 때. 됐음? 그럼 최대값은 언제? 여기겠네. x가 몇일 때? 3일 때. 됐습니까? 그럼 x에다 3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빼기 5가 되겠죠? 몇입니까? 4. 이게 최대값. 그럼 가장 낮을 때는 x가 몇일 때? 6일 때네요. 그럼 6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36 플러스 36 마이너스 5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5.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끝났어요. 됐죠? 잘 잘라서 여기서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정리해 주시고 이제 자, 2차 함수죠.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x축 y가 몇일 때? 0일 때. 됐죠? 다시 말하면 둘이 연립했을 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 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확하게는 실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그럼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k는 0. 됐죠?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k는 0. 몇 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넘어가서 나누면 k는 4분의 9보다 컸으면 좋겠어. 답입니다. 됐죠? 끝. 갑니다. 678번 문제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n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뭐한다? 접한다. 됐어요? x축에 접한대. x축 y가 몇일 때? y가 0일 때. 그럼 2차 함수와 y는 0을 연립하면 근이 몇 개 나온다? 접하잖아. 교점이 몇 개? 1개. 그럼 근이 1개 나온다고. 둘이 연립하면 근이 하나 나와야 돼. 누구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근을 1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연립해 보겠습니다. 연립해서 나오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m 더하기 m 플러스 b는 0. 다음 2차 방정식이 근을 1개만 갖고 있어야 돼. 2차인데 근이 1개밖에 없대. 중근을 간다는 얘기 아님? 판별식이 뭐다? 0이다. 누구에 관계없이? n값에 관계없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다음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돼. 했던 거 아니야 앞에서? 맞아? 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결론 n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이어야 됩니다. 판별식 짝수공식 쓸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 항상 0일 거야. 누구에 관계없이? n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는 m에 누가 와도 항상 0인 항등식.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식 어떻게 정리할래요? m값에 관계없는 항등식. m이 있는 값들, m이 없는 값들은 0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a, m이 있죠? 마이너스 1, m이 있죠? 그 다음 m이 없는 값들은 a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네. 해서 m이 있는 마이너스 a 빼기 1 이거 뭐 나와야 돼? 항상 0이어야 되고 마찬가지 m이 없는 a제곱 빼기 b도 항상 0이 나와야 되겠죠. 해서 결론 a에 올 수 있는 값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에 오는 값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해서 a, b를 더한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끝. 681번 문제 그림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2하고 6이 보이네요. 이게 뭐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됐죠? x절편. 됐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뭘 의미하는 거냐?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온다고. 여기 6이 뭐야? x에 6 넣으면 0 나온다고. 됐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2차 함수 x에 마이너스 2 넣고 플러스 6 넣으면 0 나온다고. y 값이 0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b를 0이 되게 하는 x값.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2 또는 6이라고. 됐습니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0 만드는 값 두 근이 누구? 마이너스 2랑 6이라고.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네가 알고 있다고. 어떻게 할래? 근과 계수의 관계 쓰지 뭐.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 씁니다. 두 근의 합 4는 마이너스 a. 됐잖아.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2는 a 플러스 b. 된 거 아니요? 그럼 결론 a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4요. 그럼 b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8이요. 곱하면 8, 4, 32. 답이요. 끝. 그래서 결론
함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방정식 얘기네요. 바꿔서 볼 수 있으니까 같은 겁니다. 68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좀만 힘내. 응? 자, 684번이야. 좀만 힘내볼까? 자, 여기야. 파이팅. 자,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 둘이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몇 개 보인다? 한 개.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그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이 근을 몇 개 갖는다? 한 개 갖는다. 됐음? 다시 네가 적어야 될 게 없어. 잘 듣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해하면 돼.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이 한 개의 근을 가질 거야. 왜? 만나는 게 한 점이니까 교점의 x좌표는 내 눈에 하나만 보일 거니까. 됐음? 그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1은 2ax 빼기 3.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는 0. 몇 차 방정식? 근데 근이 몇 개?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짝수 공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이다. 그럼 a에 놓을 수 있는 값 누구? 풀마 2가 오겠네. 더하면 몇입니까? 네, 답입니다. 끝. 됐죠? 해석해 주셔야 돼 계속. 뒤에 있는 문제 687번을 볼게. 그거 왜 그럴까? 자, 687번 문제 보시면 요 문제 보시면 봐봐. 직선이랑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2차 함수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는다고 함. 이거부터 볼게. 직선을 자 1번이라고 할게. 1번. 처음에 써져 있는 2차 함수를 2번이라고 할게. 마지막에 써져 있는 2차 함수를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누구랑 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됐죠? 그럼 누구랑 누가 안 만나는 거야? 됐죠? 이거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죠? 아니야, 너일 거야.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함수입니다. y는 2mx 직선하고 이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그 말은 교점이 몇 개? 교점이 몇 개? 아, 서로 다른 두 점만 하니까 교점 몇 개? 두 개. 그럼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럼 연립해서 만드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보여야 돼?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보여야 돼. 지금 이 해석을 내가 계속 문제마다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나중에 이해 안 돼요라고 하면은 진짜 심각한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m제곱은 2mx. 됐죠? 그럼 다시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mx 더하기 m제곱은 0. 얘가 뭐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 이거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개. 됐음? 그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판별식 1 빼기 2m의 제곱 마이너스 4m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요. 1 마이너스 4m 플러스 4m 제곱 빼기 4m 제곱이 0보다 큼. 뿔마 정리하면 되겠죠. 4m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m은요. 4분의 1보다 어떻다? 작다죠. 이게 첫 번째. 직선과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n값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계속 가야 되겠지. 직선하고 이차함수, 이번에 두 번째 해준 이차함수죠. 직선하고 이 이차함수는 만나지 않아요 라는 표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없음. 됐죠? 0개. 그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실근을 갖지 않아요. 됐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실근 중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을 봅니다. x제곱 빼기 x 플러스 m제곱은 2mx. 그럼 x제곱,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빼요. 2m 플러스 1x 더하기 m제곱은 0. 얘가 뭐야?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 이거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실근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2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m 제곱이 0보다 작다. 됐죠? 그러면 전개합니다.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빼기 4m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없앨 건 없애고 나서 넘긴 다음 얘기하면 되겠죠. m은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됐음? 그럼 결론. 첫 번째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n값은 누구야? 4분의 1보다도 작으면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도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모두 만족하려면 m값에 누가 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거면 되지 뭘.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거 뭐 한 거야? 자연스럽게 연립부등식 얘기한 거죠. 첫 번째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도 만족해야만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잖아. 괜찮겠어요? 해석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6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이랑 접하고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 방정식. 우리 방학 때 직선하고 원하고 막 했던 거 기억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기억나? 막 원과 접선해갖고 막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한다 막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뭐 사고 났었어요? 교통사고? 왜 그래? 정신 안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죠. 지금 겨울 동안 그럼 뭐 한 거야? 뭐 했어? 정신 바짝 차려. 바짝 차려. 한 번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그거 완전 시간 낭비한 거야. 체력 낭비한 거야. 안 돼. 제대로 해. 지금도 마찬가지. 자, 포물선이랑 접합니다. 근데 얘가 이 직선이랑 뭐 한대? 평행한대요. 평행한대. 잠깐만. 두 직선이 평행한다. 두 직선이 평행한다. 뭐가 같다? 기울기만 같죠? 됐음? 기울기만 같죠? 두 직선이 일치한다? 기울기 도 같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기울기가 다르죠? 두 직선이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였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까먹어. 그래, 사람은 그렇다. 안 하면 까먹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할 땐 기울기가 키워드예요.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기울기만 같으면 평행. 기울기도 보면서 흐뭇하게 웃지 말아줄래요? 되게 엄마 미소하면서 웃지 말아줄래요? 좀 뭔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얼굴 잘한다 내 새끼라는 표정으로 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됐죠?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요 표현이죠. 다음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평행하다고 했지. 그럼 누가 같다? 기울기만 같은 거지. 얘 기울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얘도 기울기 몇이어야 돼? 그럼 A가 누군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내가 A 값은 보자마자 알 수 있음.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직선이 누구냐면 이 포물선이랑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어. 포물선과 접하는 직선인 거야. 그러면 포물선과 접한다는 말은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죠. 됐습니까? 다시 교점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접한다고 했잖아요. 한 개. 됐어? 그러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을 만듭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2차 함수. 자, 포물선인데 기울기는 내가 알고 있죠? a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b. 됐죠? 이거 뭐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b 플러스 3은 0. 자, 방정식 이거 모름이 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야? 둘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야. 그럼 이 방정식의 근, 해가 모름이 하는 거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야. 근데 접한다고 했네. 그럼 몇 개 나와야 돼? 교점? 한 개. 그럼 이 방정식의 근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몇 차 방정식? 근이 한 개네. 판별식이 0. 중근을 가질 거야. 맞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한다? 판별식 보는 거죠. 짝수 공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몇이다? 0이다. B는 몇입니까? 1이다. 됐죠? 해서 A값, B값 다 구했네요. 더해주세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서 또 끝나겠죠. 풀이 과정을 적는다고? 아니야. 지금 해석을 계속 해주셔야 돼. 같이 얘기해야 돼. 질문하면 답을 해주셔야 돼.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왜 연립한식을 썼는지, 왜 판별식을 받는지가 중요하다고. 됐죠?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봐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자, 뒤로 갑니다. 100페이지네요. 100페이지야. 대박. 693번이야. 대박. 와우. 693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를 줬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줬어. 무슨 뜻일까? 연립해서 그 다음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됐음? 다시 둘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맞아. 그거 쓸 건데 다시 요거부터 해석해줘야 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맞아? 다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하나 뭐라고? 무슨 식? 방정식이 이라고. 왜?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둘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잖아. 됐어? 돼? 봤어요? 말할 수 있겠어?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너 어디 갔다 오지 계속? 나도 몰라. 너 어디 갔다 오지? 살짝 어디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애매한데 이 친구?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건 이거네.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 2x제곱 빼기 a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b. 넘겨서 2x제곱 빼기 a 플러스 3x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 자, 여러분들 항상 정리하실 때는 2차, 1차 상수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을 최대한 3개로만 표현해 주셔야 돼. 2차 항, 1차 항, 상수 항 이렇게. 그래야만 판별식을 쓰든 근해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원활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전개해서 막 나열해서 쓰시면 안 돼. 2차, 1차 상수순으로 항상 이쁘게 써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다음 방정식에 두 근이 누구다? 마이너스 2와 3이다. 됐죠?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입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두 근을 알고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씁시다. 근과 계수. 두 근의 합 1이죠? 2분의 a 플러스 3.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b. 됐죠? a가 몇인 거예요? 네, a는 마이너스 1이요. b는 몇인 거예요? 그냥 13이죠? 그래서 더한 값은 12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너네가 뭘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게 계속 익숙해져야 돼. 반복돼서. 대답을 하셔야 되고 얘기를 하셔야 돼. 도대체 이 식을 왜 썼는데? 도대체 근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왜 쓴 건데? 사실 전반적인 써져 있는 이야기는 지난 수업 때 다 했던 얘기라고.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속 얘기하셔야 돼. 아셨죠? 계속 해석해 주시고. 왔어요? 왔어요? 자, 왔으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101페이지로 가봅시다. 우측으로 갑니다. 자, 이거 문제는 그냥 보기만 할 거야. 그래프 그려져 있잖아. 그래프 그려져 있죠? 곧 일어날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자, 그래프 그려져 있죠?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가 딱 봐야 되는 정보가 있을 거야. 뭐가 보여? 윗볼록 아랫볼록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보이는 정보가 있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그래프는 보이죠. 정보가 있을 거야. 필요한 정보가 뭐 하나 딱 써 있을 거야. 나 아까 밥 시킨 거 위에 있는데 그거 시켰다. 만난다고 하니 갑자기 맛있는데. 자, 다시요. 만나는 교점이 보일 거야. 맞아? 교점 좌표 알아? 안 봐? 안 봐? 뭐라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너 안 보여? 요거잖아요. 1 마이너스 루트라고 보이죠? 뭐가? 교점의 한 좌표를 알고 있지. 정확하게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교점의 x좌표를 알고 있지. 맞아? 그럼 다시 저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네가 하나 알고 있지.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을 풀면 되지. 됐어요? 다시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네가 뭘 하냐면 그 두 교점 중에 한 교점의 x좌표를 알고 있는 거야. 됐음? 그럼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
쓸 수 있죠. 맞니? 맞니? 그 방정식의 한 근 1 플러스 루트 2 보여? 연립하면 방정식 몇 차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알고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다른 근 누굴까? 켤레근을 갖겠지. 왜? 문제 A, B 뭐라고 써있음? 유리수라고 써있거든. 됐습니까? 그럼 개수가 유리수니까 켤레근을 갖겠네. 그럼 너는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두 근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하나가 누구? 문제에 써있는 1 빼기 루트 2. 다른 건 누구? 1 플러스 루트 2. 그럼 두 근 아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하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을 온전히 이쁘게 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값, B값 구할 수 있겠네. 됐어요? 결론은 문제를 풀 때 말로 풀 수 있어. 연산 굳이 안 할 수 있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네가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이걸 잘 들어야 된다고 계속. 괜찮죠? 네. 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699번 문제 가볼게요. 자,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거고 꼭지점을 C라고 할 거고 A, B, 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라는 문제입니다. 자, 윗볼록 아랫볼록.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어떻게 알았어요? x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죠. 아래로 볼록. 자, 꼭지점의 x좌표 혹시 너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굽니까? 1이죠. 1이죠.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말해. 안 되지? 마이너스 2a분의 b 맞습니다.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요. 됐죠?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 사실. 여기 식 봐봐. 2차 식 봐봐. 우리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중졸이라면 이 정도 2차 식은 딱 보자마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한다고.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어떻게 돼? 맞아? 그럼 인수분해 하는 순간 너는 알아. x에 누구 넣으면 3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럼 x에 3 넣으면 y값 0. 마이너스 1 넣어도 y값 0이지. y값이 0입니다. 무슨 뜻이야? x축과 만나는 교점. x가 몇일 때? 3일 때랑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랑. 됐습니까? 받아들여? 그리고 여러분들은 윗볼록 아랫볼록 체크하시고 꼭지점 x좌표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라면 지금처럼 x축과 만나는 교점 x절편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프를 지금처럼 그릴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여기서 x축은 어디 있고 y축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그려도 되지 않겠음. 필요하다면 그릴게. 안 필요하면 뭐 굳이 필요 있나. 왜?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을 뭐라고 하래? A, B. 꼭지점을 뭐라고 하래? C라고 하래. 그러면 자, 요 마이너스 1 얘를 내가 A, 이 3,0 얘를 B, 꼭지점 얘를 내가 C라고 하면 이 세 개를 연결해서 만드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에 뭘 구하면 돼? 넓이를 구하면 그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의 답인 거잖아.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지 뭘. 그럼 밑변은 여기서까지 길이겠네. 3에서 마일까지의 길이는 몇이에요? 4. 밑변 길이 4. 그럼 높이는 요 길이 말하면 되지. 맞아? 그럼 x축에서 꼭지점까지 얼마큼 내려왔는지 찾으면 되지. 다시 말하면 꼭지점에 y좌표가 있으면 되죠. x가 몇일 때? 1일 때. 됐음? x에 1 넣어볼게요. 몇 나옵니까? x에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4 나왔네. 그 말은 뭐야? 밑으로 몇 칸 내려왔다고? 4칸 내려왔다고. 됐음? 그럼 높이가 몇인 거야? 4인 거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크기 삼각형의 넓이네요. 몇입니까? 8입니다. 답이에요. 됐을까요? 정리됐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그런가 보다. 안 어려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2번 문제로 가볼게요. 702번. 자, 702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는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고 합니다. 몇 차 함수요? 2차 함수. 이거 윗볼록 아랫볼록? 윗볼 괜찮아? 뭐 힘든 일 있었어?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2차 앞에 계수 양수.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 마이너스 1. 됐어요?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이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얘기하겠죠. 선생님, 그래프가 너무 찌그러진 것 같아요. 뭔 상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언제 가장 작은 최소값을 가질까? x가 마이너스일 때 요 점이 가장 밑에 있는 점이잖아. 맞아? 다시 이 포물선을 그렸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이 포물선은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내 눈에 선처럼 보이게 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최소값, y값을 말해, 함수값을 말해. y값이 가장 작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면 가장 밑에 있는 점이 누굽니까? 라는 표현이겠네. 가장 밑에 있는 점, 요 점이죠. x가 몇일 때.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y값 몇 나옵니까? 2 빼기 4 플러스 5가 되겠죠. 3. 이게 최소값이겠네.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x가 몇일 때? 결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b는 3이 되겠습니다. 더한 값 말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한다. 그럼 최대값은 몇입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 몇입니까? 없어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실 얘는 계속 무한히 뻗어나가야 돼. 근데 우리가 편의상 요 부분만 보고 있는 거야. 됐음? 그래서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 얘는 원래 쭉쭉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죽을 때까지 올라가요. 됐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나도 몰라요. 됐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만 갖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요. 자, 나 진도 딱 끝나면 그냥 보낼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업을 잘 안 들으면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대답 안 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잔소리하고 그러다 헛소리하고 그러면 또 안 끝나고 그러면 또 늦어지고 막 이러겠지요. 일찍 끝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갑니다. 708번. 자, 잘 봐주세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가장 앞에 써 있죠. x는 누구?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다 볼 필요 없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만 딱 보자는 거야. 됐음? 나머지 뭐가 나오는지 난 상관없습니다. 여기만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래프 그립니다.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임?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얘는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2차 함수 그래프. 됐습니까? 다시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2차 함수 그래프.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x는 x가 몇일 때? 2일 때부터 몇일 때까지?
4일 때까지. 야, x가 1일 때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가야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네가 보고 싶은 범위는 x에 2 넣었을 때부터 4 넣었을 때까지 딱 여기만 보고 싶다고. 그럼 이 나머지 밖에 부분 본다 안 본다? 안 봐. 딱 이 범위에서 최대값 제일 높을 때는 언제? x가 4일 때. 됐습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가장 높을 때 언제? x가 4일 때 값. 됐음? 4가 아니라. 그럼 x가 4일 때 x에 4를 넣어보면 되겠죠. 몇입니까? 16 빼기 8 플러스 3. 귀찮아요? 몇입니까? 11. 이게 최대값. 그럼 가장 낮을 때 밑에 있을 때는 x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x에 2 넣으면 나오는 값 4 빼기 4 더하기 3.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더해주세요. 14입니다. 끝. 됐습니까? 괜찮아요? 아유 좋아요. 자,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요런 문제도 있어요. 711번입니다. 711번 0711이죠. 7-11 내 생일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에요. 네. 아 몰랐어요? 네. 됐죠? 자 보겠습니다. 봐야 되지 또 생일 문제인데. 자 꼭지점에 왜? 나도 생일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삼이고요. 0, 0을 지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럼 여기 생각해 봐야 돼. 2차 함수 그래프니까 포물선일 거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떤 애일까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2, 마이너스 3이 꼭지점입니다. 됐죠? 그럼 얘가 꼭지점이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거나 여기서 위로 볼록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근데 문제 그 다음 줄을 봤더니 누구도 지난다? 0, 0도 지난대. 됐죠? 야, 요 점도 지나는데 꼭지점이 요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밖에는 답이 없죠. 됐음? 아,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군.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줘. 됐습니까? 혹시 이거 함수 그래프식 세울 수 있어요? 네. 왜? 꼭지점을 알잖아. 자, 중학교 3학년으로 갑니다. 얘들아, 꼭지점이 2, 마삼이야. 이차 함수식 좀 세워봐. y는 최고차 계수는 모르겠지만 x에 2 넣었을 때 y 값은 마삼 나와야 해. 표준형. 됐음? 욕하지 말고. 여기서 이 그래프가 누구도 지나? 0, 0도 지난대. 그럼 x에 0, y에 0 넣어도 등호 성립하겠지? 그럼 0, 0 넣어주면 0은 4a 빼기 3일 거야. 그럼 a는 몇인 거야? 4분의 3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함수 그래프식을 말할 수 있어. y는 4분의 3에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됐지? 그럼 함수 그래프식 쓰였습니다. 이거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 야, 뭘 어쩌긴 어쩌냐? 문제에서 이거 얘기하려면 2부터 4까지의 범위 잘라서 최대 최소 말하려면 그럼 자 봐봐. x가 2일 때 여기 꼭지점이죠. 그럼 4일 때면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되지. 난 거기만 딱 잘라보라. 거기만 딱. 침이 나올 수도 있죠. 왜? 너 침 없어요? 다시 x가 2일 때부터 4일 때까지만 자르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4가 어디 있는데?
야, 4 어디 있는지 아니? 알아. 알아. 왜 알아? 2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4잖아. 맞아? 근데 잘 봐. 2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누구야? 0,0 아님? 이거 지난다며.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4,0 지나겠지. 대칭성.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론. x가 4일 때는 여길 거야. 그럼 네가 보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에 2 넣었을 때부터 4 넣었을 때까지 여기만 볼 거라고. 그럼 최대값 구해주세요. x에 누구는 값? 4는 값 말하면 되겠지. 아이고 여기다 4 넣으면 몇 나오냐? 0 나오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림으로 딱 보이는데 4 넣으면 몇이야? 0. 그럼 최소값은 가장 낮은 거 여기지. x에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누군데? y값. 마이너스 3. 됐어요?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있어? 눈으로 다 보이는데.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리고 눈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3. 둘이 더한 값은 마3이네요.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해 봅니다. 자, 잘 봐주시고요. 넘어가서 714, 714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x의 범위가 0에서 3까지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4라고 했을 때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자, 2차 함수입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볼록. 그렸잖아.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군데? 아니야. 1이야. 됐죠? 헷갈리지 않도록 차분히 잘 얘기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마음이 급해서 막말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네가 보는 x는 0부터 3까지라며. 그럼 얘는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왼쪽으로 한 칸 가면 x가 0일 때, 오른쪽으로 두 칸 가야 x가 3일 때가 되는 거 아니니? 그럼 x가 0일 때 여기서부터 x가 3일 때 여기까지 나는 딱 여기만 보고 싶다고. 됐음? 그럼 그래프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언제가 최대입니까? 언제가 최대입니까? x가 3일 때가 최대값 4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x에다 3을 넣어버리면 되죠. 9, 3은 27 빼기 6, 3은 18 플러스 k. 이게 몇 나온다? 4 나온다. 됐어요? 그림 그리셔야 돼. 눈으로 보셔야 돼. 그럼 정리하시면 k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5였다. 그럼 최소는 그림 다시 볼게요. 최소는 언제가 최소입니까? x가 1일 때.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말해주시면 답이겠죠? x에 1 넣습니다. 3 빼기 6 플러스 k 마이너스 5인 거 내가 알고 있잖아. 몇입니까? 답입니다. 끝. 됐죠?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고 얘기해주세요. 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요. 717번. 얍스. 안녕. 네. 자, 717번입니다.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마3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보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안 써 있어. 그러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이 몰라 모른다고 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2차 함수입니다. 그릴 수 있니 없니? 그릴 수 있니 없니? 있다. 그릴 수 있다. 윗볼록 아랫볼록. 됐잖아. 아랫볼록. 그랬잖아. 뿅. 됐잖아. 아, 그랬잖아. 아랫볼록. 그릴 수 있지 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가조건입니다. 가조건.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는 값이랑 4는 값이 똑같대. 뭘 의미하는 걸까?
이때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를 꼭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 아까도 봤던 해석이야. 잘 들어. 쟤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지. 꼭지점에 x좌표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아래로 볼록 이차 함수야. 맞아? 자연스럽게 계속 이차 함수의 특징을 말해 주셔야 돼. 그래야 안 까먹어. 얘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이차 함수라고. 됐어? 그럼 좌우가 대칭이니까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나오는 값이 만약 이런 데 있다고 치자. 그럼 얘랑 똑같은 값은 x에 누구 넣었을 때일까요? 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해? 4라고 한 거잖아. 맞아?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와 x가 4일 때 한가운데 꼭지점에 x좌표가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와 4의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1이 있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 중점, 평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1대1 내분점. 맞아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평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1인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근데 문제를 또 보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럼 최소값이 뭐야? 그래프 딱 보면서 얘기해야지. 최소값 언제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제일 밑에 있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2라고. 됐음? 그럼 결론. 가 나에서 준 조건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꼭지점에 좌표를 준 거네. 꼭지점이 누구다? 1, 마이너스 2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 너 2차 함수 식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기하면 되죠. 왜? y는 2차 폐계수가 1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됐습니까? 중3 때 이거 표준형 바꾸는 거 꼭지점 알면 구했잖아.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이게 문제에서 준 2차 함수 fx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의 범위. 이때 최대값이 궁금했죠?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옆으로 한 칸 가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4가 있네요. 얘보다 왼쪽으로 한 칸 가면 3이 있는 거겠죠? 그럼 네가 보고 싶은 x의 범위는 마 3부터 플러스 3까지 딱 여기만 관찰하면 되는 거네. 됐습니까?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가장 높을 때는 x가 몇일 때? 마 3일 때. 그럼 저기 식 x에다 마 3 넣으면 답이겠네요. 해서 마 3 대입한 값 9 플러스 6 빼기 1에서 답은 몇입니까? 14가 되겠네요. 이게 답이에요. 해서 얘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도 그렸어야 됐고 그래프 식도 세웠어야 됐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잘라보는 과정도 거쳤어야 된다고. 네,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친구예요.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집중을 못할 때 막 깨워주는 친구. 깜짝아, 왜 이렇게 찍었어? 저 늦게 왔잖아. 늦게 온 거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힘들지? 아니야. 그 원래 남겨서 이거 빨리 진도 끝내고 교재도 좀 검사하고 하고 싶었는데. 쟤는 지금 왔는데. 쌤, 근데 학교 시험 보고 여기까지 뒤에는 진도가 안 나가요? 진짜요? 진짜요? 헐. 그럼 뒤에는 기말 때 나가요? 자, 720번 문제 보시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두 점 CD는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있음. 자, 문제산 얘기 잘 들어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구할 겁니다. 자, 둘레의 길이 최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화이팅! 왜 긍정적인 친구예요.
지금 속으로 얼마나 욕하고 있겠어. 저 새끼 죽일까 막 이러면서. 아 괜찮아, 욕해도 돼 속으로는. 야 유재석도 욕먹어. 유재석도 안티 있어요. 근데 내가 없겠니? 참. 안 들리기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봐봐. 그래프 위에 지금 이렇게 점 찍어 놓고서 우리는 이 둘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둘레 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목표를 잘 보세요. 우리는 둘레입니다. 그럼 둘레 길이를 말하려면 가로랑 세로가 필요한 거 아님? 맞아? 가로랑 세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가로와 세로를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볼게.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 최고척에서 음수인 거 맞지? 그래서 위로 볼록 그렸죠? 잘했죠 이 친구? 하나 더. 얘 꼭지점의 x좌표 누굽니까? 0이죠? 꼭지점의 x좌표 0이죠? x 앞에 개수가 0이야. 마이너스 2a분의 0이잖아. 됐음? 그래서 얘는 뭔데? 원래 요 기본 그래프를 위로 3칸 올린 거잖아. 됐어요? 얘 꼭지점 x좌표 누구다? 0이라고. 받아들여? 그럼 얘는 y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거야. 됐을까? 그럼 봐봐. y축을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0,0에서 이 b까지의 길이랑 요 a까지의 길이가 서로 어떨까? 같겠지. 좌우가 대칭이거든. 됐음? 받아들일까?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로 길이를 얘기할 때 이 절반만 말한 다음 2배 하면 되지 않겠어요? 받아들여? 그럼 요 길이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표현 해주셔야 돼. 함수 그래프 식이 주어졌고 그 위에 점이 언급되면 여러분들은 그래프 위에 있는 이 한 점을 표현해야 됩니다. 됐음? 다시 표현해 주셔야 돼. 어떻게 표현할래요? 라고 하면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떻게? 문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됐음? 자, 그럼 우리는 점 C의 좌표를 표현해 볼게. 점 C를 이렇게 말할게요.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 됐죠? 그럼 무슨 뜻이야? 점 C의 x좌표를 t라고 하면 y 값은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서 나오는 y 값 말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점 C의 좌표를 설정하는 순간 요 길이 몇인 거야? t가 되죠. 됐음? 그럼 요 길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되죠. 됐어요?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둘레 길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로 길이는요 2t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 될 거임. 그러면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니?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2배 하면 둘레잖아.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2배 합니다.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6. 이게 둘레가 되겠음. 됐어요? 됐어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이거의 최대값 구하면 되겠죠? 연립은 아까 끝났죠? 됐어요? 다음 값의 최대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 말씀드림. 자, 점 C의 좌표를 문자로 표현해서 우리는 가로와 세로를 이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점 C는 어디 있어요? 그래프 위에 있죠? 하나 더, 지금 그림 잘 보셔야 돼.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1사분면에 있죠. 여기서만 점 C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 C의 x좌표인 t값의 범위를 말할 수 있어야 돼. t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1사분면에 있음. 그럼 이 점이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4사분면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 x축보다 왼쪽에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이 점의 좌표 뭔지 알아요? 루트 3. 됐죠? x에 누구 넣으면 나와? 풀마 루트 3. 여기는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됐어? 그래서 t 범위가 0과 루트 3 사이에 있을 때 이 범위에서 다음 툴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 함수입니다. 자, 윗볼록 아랫볼록. 오! 복습하면서 왔어요 혹시? 오! 위로볼록. 하나 더. 꼭지점의 t좌표 누구예요? 꼭지점의 t좌표. 여기 문자가 t니까. 꼭지점의 t좌표 누굽니까? 에? 마이너스 2a분의 b. 1. 우리가 보고 싶은 건 t가 0일 때부터 t가 루트 3일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고 싶어. 그럼 가장 높을 때 t가 몇일 때? t가 몇일 때? 1일 때. 그래서 t에다 1는 값이 최대값.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해서요. 답은 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720번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720번 문제는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 721번도 마찬가지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야.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프에서 어떤 점들을 언급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점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때 어떤 점을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가장 만만한 점. 그리고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해서 선생님 저는 A라는 점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B라는 점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C라는 점을 표현하는 순간 점 B 표현할 수 있죠. T, 0. 점 A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T, 0. 됐죠? 그럼 점 D는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 됐죠? 하나의 점만 잘 설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관계를 갖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점 하나를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되겠네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 722번입니다. 진도를 나가고 일찍 끝난. 요새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서 물어봤어요. 뭐 나 좋다고 그러냐? 다 너 좋다고 그러는. 한번 볼까요 또? 최대 최소 다 들어가 지금 유튜브에. 우주야 유튜브에 다 녹화되고 있다고. 자 722번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고. 그러니까 너 좀 봐라 임마 제발. 알면 좀 봐라. 니 보라고 찍는 거야 새끼야. 너 보라고. 자 722번 문제 보시면요. 길이가 12m인 철망으로 벽을 한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 거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돼.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자 봐봐 내가 칠해볼게. 요 파란 선 길이가 몇인 거야? 12인 거야. 벽에다가 12m짜리 철망을 갖고서 이렇게 벽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 세로 길이 똑같겠죠? 여기 가로 길이 똑같겠죠? 맞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넓이의 최대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 아님? 맞아? 그러니까 목표를 보세요. 나한테 필요한 건 가로랑 세로가 필요함. 됐죠? 세로가 몇인지 알아요? 몇인데요? 모르죠? 그럼 뭐해? 모르면 모른다고 표현하시면 돼. 세로의 길이 누군지 몰라? 그럼 A. 됐죠? 그럼 요 길이도 뭔데? A. 그럼 가로는 몇입니까? 몰라? 그럼 뭔데? B. 됐어요?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표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세로 길이를 누군지 몰라? A라고 할게.
가로는 누군지 몰라. 그럼 B라고 하지 뭘. 하지만 내가 아는 정보는 이거죠. 2A 플러스 B가 몇 나와야 된다? 15가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12가 나와야 된다. 됐을까요? 됐음? 그리고 너 문제에서 뭐 구했니?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 난 넓이의 최대가 필요해. 그럼 넓이가 몇인데? 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잖아. AB 곱한 값 말하면 되겠지 뭘. 근데 AB를 곱해? 우리 2번에서 했던 이야기죠. 2A 더하기 B가 12니까 우리 B를 12-2A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다시 넣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넓이는요. A랑 12-2A를 곱한 값이라고 보면 안 되겠니? 받아들일까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까지 봤으면 야 A에 대한 몇 차식? 2차. A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A에 2 넣으면 나오는 값 누구?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 A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하자. 최고차 계수 양수 음수? 음수.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제곱이죠? 음수. A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 0이랑 6. 됐습니까? 그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A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0하고 6 넣으면 0 나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였어? 이거의 최대값이었지. 그럼 가장 높을 때 봐야 될 거 아니야. 가장 높을 때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A가 몇일 때? 3일 때. 왜? 0이랑 6이 한가운데 중점. 그럼 A에 3 넣으면 나오는 값이 최대가 되겠구나. A 자리에 3을 넣을게요. 3이고요. 3 넣으면 6이니까 12에서 6 빼서 6이겠죠? 6, 3, 18. 이게 바로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해서 여러분들 726번 같은 문제 보시면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왔을 거야. 이렇게 접어갖고 막 박스를 만들어서 그 문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